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인구가 무려 4천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자신들의 영토와 독립국가를 갖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비운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쿠르드족의 기원부터 현재의 복잡다단한 상황까지 그들의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투쟁을 이해하는 것은 중동 현대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쿠르드족은 중동 지역의 심장부, 특히 튀르키예 동남부, 이라크 북부, 이란 서부, 시리아 북동부 등 4개 국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독자적인 민족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쿠르드크라고 부르며 그들의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한 시조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부족 단위로 뭉쳐 사회를 이루었으며 험준한 산악지형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지켜주는 천연의 요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그들의 단합을 방해하고 통일된 중앙정부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부족들은 자체적인 생존 방식과 권력 구조를 유지하며 통일된 쿠르드 국가보다는 각 지역의 자치와 생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쿠르드족의 비극적인 역사는 근대사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승전국인 연합국들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국경선을 자의적으로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쿠르드족에게도 독립, 국가 수립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1920년에 체결된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생 튀르키예 공화국의 강력한 반발과 당시 강대국들의 복잡다단한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쿠르드족의 독립 약속은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완전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조약으로 쿠르드족의 역사적인 영토는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시리아로 비정하게 쪼개져 버렸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각국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여 강제적인 동화 정책과 탄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단은 쿠르드족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고통과 투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 쿠르드족은 각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 움직임은 해당 국가들의 무자비한 강경 탄압에 직면했고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에 따라 쿠르드족을 외면하거나 때로는 자신들의 대리전쟁에 이용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등 세계 강대국들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면서 쿠르드족을 자신들의 전략적 도구로 노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쿠르드족 반군을 지원하여 특정 정권을 견제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활용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 쿠르드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때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결국 쿠르드족의 독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강대국들 역시 자신들의 중동 지역 식민 지배와 영향력 유지를 위해 쿠르드족의 독립 염원을
번번이 묵살해왔으며 심지어는 이들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 국가 건설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바로 미국의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발발한 이라크-이란 전쟁 당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암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이라크 내 쿠르드족 반군에게도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쿠르드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고립된 쿠르드족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잔혹한 보복과 탄압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1988년 3월 16일 이라크군은 쿠르드족 마을 할라브자에 화학가스 공격을 감행하여 수천 명의 무고한 쿠르드족 민간인이 독가스에 희생되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침묵했고 미국 역시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쿠르드족에게 강대국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정치에서의 약소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도 쿠르드족은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장악하며 전 세계를 위협했을 때 쿠르드족 민병대는 서방 국가들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되어 최전선에서 IS와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IS 격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IS가 패퇴한 이후 미국은 동맹국인 튀르키예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동맹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0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을 갑작스럽게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튀르키예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를 공격하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와 쿠르드족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쿠르드족은 또 한 번 강대국의 전략적 변덕에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쿠르드족에게 또 한 번의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우리는 산밖에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족의 오랜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수건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용당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비운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전투력은 언제나 국제사회로부터 칭송받았지만 결국 그 대가로 독립이라는 오랜 꿈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슬픈 배경 속에서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고조된 긴장 관계가 전면적인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쿠르드족에게는 다시 한번 독립을 향한 신락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또 다른 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쿠르드족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저지 및 이란 정권 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공습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란 역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의 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면서 전쟁은 순식간에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 본토 내에서의 지상전 수행에 직접적으로 미군을 투입하는 대신 이란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EJ-EG를 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 내부의 정세 불안정을 조장하고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 내 쿠르드족 병력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원을 해왔으며 이들에게 무기가 일부 제공되었고, 이란 쿠르드 반군이 이란 영토 내로 진입하여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무장 부대를 준비 중이라는 구체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쿠르드족을 이란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 사태는 쿠르드족에게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란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오랜 수건인 독립국가 건설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독재 신정 국가 체제를 상징하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쿠르드족에게는 체제 변화를 통한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 이란 본토 내에서의 지상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란의 동서부 지역, 즉 이란 내 쿠르드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을 쿠르드족에게 할양해 준다면 쿠르드족은 드디어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4천만 쿠르드족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중동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쿠르드족은 과거 강대국들에게 수없이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뼈아픈 경험과 그로 인한 깊은 상처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하여 막대한 희생만 치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쿠르드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당시 쿠르드족에게 전투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가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돌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쿠르드족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미국의 제안을 극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 참여가 쿠르드족의 독립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비극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그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 또한 쿠르드족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등 쿠르드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국가들은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자치 및 독립 움직임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쿠르드족을 지원하여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이들 주변국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자국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 내 쿠르드족 세력에 대한 군사적 개입도 불사할 것이며 이는 지역 전체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강대국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쿠르드족은 과연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독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위험하고 불확실한 도전에 나설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변덕스러운 이해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국제적 지지를 통해 독립을 쟁취할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릴까요? 그들의 선택은 중동 지역의 미래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제 질서의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쿠르드족의 운명은 강대국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중동 분쟁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석유 및 가스 수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장은 쿠르드족의 독립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강대국들이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과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관련 추가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되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또한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운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유엔과 여러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하거나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상황 속에서 쿠르드족의 역할과 선택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선택은 중동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지만 이는 또한 그들에게 엄청난 위험과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쿠르드족의 역사는 한 민족이 독립국가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강대국들의 배신과 외면을 겪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프고 슬픈 증거입니다. 그들은 고유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야망과 이기적인 정책에 희생되어 왔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적인 전쟁은 쿠르드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쿠르드족이 오랜 염원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들에게 또 어떤 가혹한 선택을 강요할지, 그리고 그들의 용감한 투쟁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쿠르드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비운의 역사가 이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들의 인내와 투쟁이 마침내 자유와 독립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존엄성과 자결권을 상징하는 빛나는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